오프닝 라이브 8시 59분에 시작합니다. 자, 염승원 이사님과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시작 1초 전 장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예상 체결 지수는 아까 0.9% 마이너스, 코스닥은 0.5% 마이너스였는데 두 분의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본다면 본호님부터. 네. 저희 예상과 정반대로 ASML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쳤어. 이놈들 이거.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단의 흐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원래는 경기 침체가 1등이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가 요런 쪽이 조금 더 올라가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반도체는 잘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반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TSMC가 그래도 좀 별로 안 빠졌어요. 한 2% 정도 빠졌는데 확실히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좀 반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따가 좀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신규 주문이 절반으로 깎인 거죠.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초반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테마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전일에 LG엔솔 뭐 오늘 새벽까지 엄청나게 많이 다뤘을 텐데 그쪽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삼계탕, 육계 관련된 쪽들, 그리고 이제 비만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 수급 쏠리는 쪽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 개장 전략? 예, 그러니까 ASML의 좀 실적 충격인데 사실 이제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삼성전자에 반영된 악재예요, 사실 다. 새로운 건 없고 HBM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고도 또 언급이 돼 있고 AI는 바뀐 게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신고가 간 것도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주 고객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 ASML의 주 고객은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하고 인텔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워낙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행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더 안 좋다 보니까 좀 쇼크가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미국 기술주들은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당분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오늘 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그러니까 기술주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증시가 별로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미국도 계속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오늘은 뭐 반도체가 시겠지만 오늘 또 어제 LG엔솔이 또 좋은 공시 내줬잖아요. 유럽에서 또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포드 쪽으로.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시장이 뭐 이것 때문에 망가진다 이렇게 볼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반도체가 좀 쉬는 가운데 또 뭐 괜찮은 개별 기업들은 계속 저는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을 뭐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만 이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조금 위축되겠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ASML의 그 내용은 별로 새로울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개장 전략 잘 들어봤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1% 내외로 밀리면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607, 그래도 2600선은 좀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6% 마이너스 767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선물 시장에서도 2600억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락 종목 607 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이 170 종목인데 거의 대부분이 큰 덩어리로 보면은 2차 전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좀 죽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360개 상승, 1070개 하락, 이렇게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3%, 4.6% 이렇게 밀리면서 초반을 보내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은 유일하게 LG엔솔이 1.5%, 잭팟 뉴스가 있었죠. 삼바도 0.6% 떨어지고, 현대차는 강보합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살아남는 종목들은 현대차 그룹주 플러스 금융주 플러스 2차전지, 요 정도 수준만 지금 좀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약보합권이랑 한 1% 내외의 하락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흑프스프부터 시작해서 뭐 이오테크닉스 등등등 이런 종목들 좀 밀리고,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만 살짝 살아남는데 그래도 크게 뭐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전기 장비 이쪽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만 부장님 업종별로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단연 반도체부터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미 커버도 나왔어요. 그 외국계 커버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요 고객사가 이제 인텔이랑 삼성전자인데 그들이 안 좋으니까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고, 그다음에 CEO의 발언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부장 쪽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 쪽 좀 흔들리니까 변압기 전선 쪽도 좀 같이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좋은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 쪽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배당 매력도,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요런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매력이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원래는 그리드 지수를 잘 매기 안 하다가 어제 좀 오프닝 벨이랑 클로징 벨 둘 다 좀 그쵸. 거론을 했었잖아요. 느낌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바로 때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이제 동물적인 감각이 좀 위험 신호를 보낼 때는 각자가 조금은 이제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여전히 좀 좋네요. 그래서 BBB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실적이 명확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방산 이런 쪽들인데, 뭐 조선이야 계절성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국내적으로 실적으로 등락률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 이따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의 전망치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펀더적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실적 좋고 뭐 수주가 잘 나오고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6개 쪽 엄청 강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니커 FNG가 가장 먼저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시간에서 이 삼계탕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속성이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반사 수혜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이제 곡물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 그러면 사료값이 비싸지면은 고기값이 비싸진다 이런 논리로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거 축구 때문에 치킨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까지는 좀 비약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좀 많이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진단 키트 쪽이 또 조금 움직이네요. 그래서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랩지노믹스 뭐 이런 데는 또 클리어 랩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어서 랩지노믹스는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만 쪽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 쪽이 좀 움직이니까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기타 이제 원통형과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일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가 제일 많이 밀리고, 역시 한미반도체,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5% 내외로 밀리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랑 삼성 전기도 오늘 4.8%, 4.2% 이렇게 빠지고, LS 일렉트릭은 하나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리고 보노님이 요거 변압기 전선 관련해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괜찮지만 네. LS는 조금 그렇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해주셨었고, 상승하는 종목 삼성 SDS만 살짝 목표가 22만 원 부른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머티 여기가 1.9% 정도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 다 고만고만한 애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제일 많이 빠지네요. 테크윙, YC, 유진테크, 가온칩스, PSK 홀딩스, 흡프스프, 리노, 주성, 하나마이크론 다 3%에서 6%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미사님도 시장 좀 특이한 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가 너무 약하고 이제 거기에 연관된 이제 IT 업종들이 좀 약한 편인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전력기기도 일부 좀 빠지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고, 네. 바이오는 쉬는데, 근데 바이오는 여전히 주도주 같아요. 뭐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고, 어제도 그 전날 하루 쉬고 바로 또 어제도 급등 나온 것처럼, 바이오는 이게 삼성전자가 정말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바이오가 좀 그때 좀 제대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바이오가 계속해서 시장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최근에 LG엔솔이 어쨌든 계속해서 지난번 벤츠도 그렇고 네. 이번에 포드, 근데 제일 우려됐던 게 사실 미국이야 당연히 중국 수준을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수주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게 유럽에서 포드양으로 어제 수주가 작은 규모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로 2개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또 올라갈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LG엔솔 입장에서는 숨통을 또 틀 수 있는 그런 재료고 또 올해 LFP 배터리도 르노 쪽에 이제 공급하는 거 아마 7월에 한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세계 업체가 다 해주면 좋겠지만 LG엔솔이 일단 선두권에 서서 중국 업체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유럽에 수주 따내는 건 2차 전지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도 시총이 워낙 크잖아요, 사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버텨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빠지겠지만 저는 좀 완충 역할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저는 좀 가지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밀리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최근에 은행주들이 올해 업종 수익률 1위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업종 중에.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죠, 사실. 근데 이제 연말까지 또 다음 달에 밸류업 또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관점에서 요즘에 외국인 수급도 좀 체크해 보면 제일 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관심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업종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통신업종도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도 기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 그만큼 좀 수급이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은 안 됐지만 언제든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고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주주환원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이 통신업종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좀 밸류업 관점에서 한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악의 업종으로 불리는 게 요즘에 이제 뭐 엔터나 건설 업종인데 네. 이들도 그냥 아이디어 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엔터도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4분기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공통된 의견이 4분기부터는 돌아설 것 같다. 또 내년에 BTS도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주도주들이 좀 쉬어간다면 또 한번 그 어느 정도 되돌리는 반등 나올 수 있고 건설도 제가 요즘 이제 신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건축 자재비가 좀 많이 떨어졌나 봐요. 네. 그럼 적어도 이제 원가 부담은 해소되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주택 쪽에 대한 이제 투자도 조금씩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전혀 기대 없는 업종들이죠. 근데 안 좋지만 뭔가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생긴다면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들 미국장 떨어지는 거는 어김없이 반영하는 억울함을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매번 좀 실망합니다. 네. 밸류업 되겠냐 싶은데 제니리님이 마니커 왜 오른다고 했어요? 세수하고 오니까 놓쳤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은 채식주의자 한강 테마가 끝나서 육식주의자 마니커로 간다. 그것 좀 일리 있네요. 네. 뭐야 이게 국장 그거는, 수준입니까? 축구보다 더 일리 있었던 일리 것 있어요? 같아요. 채식주의자 한강 테마 끝났으니까 육식주의자 마니커로 간다. 그 논리가 꽤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아이디어들 좋아 참. 아니 아까 그 마니커 종토방 보면은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담당자도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러시아 곡물 수출 공격, 네. 뭐 그리고 뭐 축구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다음에 육식주의자. 육식주의자 그렇게 어디 딴 데 방송 가시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냅도 보고 다시 좀 돌아올까요? 이따가 지금은 좀 떨어지는 거를 일단은 얻어 맞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냅뒀다가 이따 돌아와서 어떻게 좀 방향이 바뀌는지 아니면 더 심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자료 여미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여미사님 먼저. 먼저 하면 일단 이제 몇 가지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데 사실 이제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미국 경기 걱정은 되지 않는데 미국이 좀 비싸다는 거. 요게 좀 사실 걱정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뭐 아니면 앞으로 뭐 증시가 여기서 한 5% 빠져도 사실 이상할 게 없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만 올해 뭐 46번째로 돌파했다고 하니까 끝없는 좀 상승장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 나와도 이상할 거 없다. 근데 걱정은 이제 그럴 때마다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은 체력이 안 되니까 그걸 좀 못 받아주는 게 좀 아쉬운데,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미국도 덤비지 말자. 네. 좋은 건 맞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너무 뒤늦게 그냥 많은 재산을 거기에 투입하면 또 변동성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S&P 500 지수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12개월 이제 선행이죠. EPS 계속 올라가요. 이익 추정치 이렇게 오르는데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러네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거의 22배면 그 과거에 그 5년 평균이 아마 한 19배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평균이 17배 정도 되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거니까 언제든지 한번 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그렇게 좀 눌러줄 때 한번 기대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미국 증시에 좀 부담은 좀 있다는 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 ASM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리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가이던스죠. 앞으로 전망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 이제 맥코리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아침에.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인텔, 삼성 이 두 개를 꼽아버렸어요. 확실하게 인텔의 자본 지출. 근데 전 세계 반도체에서 올해 꼴찌 두 개가 인텔하고 삼성이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거의 막 신고가 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두 회사가 좀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두 회사의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안 좋을 때 좀 더 뭐 기술 투자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너무 이제 원가 절감만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좀 가장 큰 지금 부메랑이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의 회복도 좀 더디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중국이 어차피 또 부양책 쓰니까 돌아올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ASML은 이들한테 이제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다. 그걸 이제 미리 공개를 했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HBM은 여전히 좋다. AI 여전히 좋다고 했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반도체 체인 내에서도 AI 체인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또 요 쇼크의 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메모리 쪽인데, 삼성이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이미 한번 맞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ASML의 쇼크가 반도체 또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이쪽이 안 좋은 걸 더 확인시켜주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거를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좀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롭진 않은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요즘에 이제 오늘도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사실 네. 급락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죠. 근데 미국의 GDP가 지금 뭐 압도적 1위인데, 이 미국이 사실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사실은 좀 없었죠, 사실. 근데 지난 이제 10년 동안을 보면 미국은 지금 에너지 수출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네. 에너지 수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인데 계속 적자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이 중동에 관심이 예전보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을 이제 중국 쪽으로 돌려버렸죠. 네. 옛날엔 중동이 중요했죠. 사실 이제 원유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셰일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이제 사우디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오펙이 그렇게 감산을 했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그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가 목표 $100 이제 포기하겠다. 그 뉴스가 나왔고, 근데 이제 12월부터 증산 들어가거든요. 오펙도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미국도 오일 메이저들이 계속 증산하려고 준비하죠. 비오펙. 우리 지금 저기 동해 쪽에 지금 하려는 게 가이아나 지금 그 사례랑 좀 비슷하다고 네. 하잖아요. 거기서도 원유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보면, 비오펙의 공급이 늘어나면 이 사우디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늦추면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유가 목표를 좀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왜요? 유가 떨어졌을 때 한국 증시가 나빴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경기 침체로 빠지면 그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적은 건 뭐냐면, 중국의 수요 우려가 좀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지금 안 좋아요. 명백하게 말씀, 지금은 안 좋지, 부양 쓰면 이제 몇 달 후에 효과 나오니까 네. 내년엔 좋아질 것 같고. 근데 지금 유가 빠지는 원인은 이제 공급 증가거든요, 사실은. 핵심은. 근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안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 그랬죠? 석유 시설은 공격 안 하겠다. 그냥 군사 시설만 타겟했다고 하니까
바로 유가가 밑으로 그냥 이제 쏟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 증가에 의한 유가 하락은 당연히 물가에도 당연히 기여를 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 이 침체를 보이는 국가들이 부양책을 쓰기가 되게 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를 더 좀 진행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몇 달 후로 보면 국제 유가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얘기인데,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월 15일이었죠, 어제. 그 아마존의 셀러 컨퍼런스 요게 열렸는데, 거기서 한 이제 블로그분이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근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정리만 해드리면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아마존에 다 상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프라임데이에서 네. 1년에 프라임데이 2번 하거든요, 아마존에서. 1등부터 4등이 다 한국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한국의 뷰티 브랜드가 좀 인기를 끌고 있고, 근데 한국의 브랜드가 인기 끈 이유가 그냥 어부지리로 된 게 아니라 이유가 명확합니다. 세 가지인데, 원료와 제형을 중시한다. 여기 그 조선미녀의 쌀크림, 예, 쌀을 이용한 쌀을 이용한 그 선크림. 쌀을 성분으로 만든 거예요. 쌀뜨물. 예, 근데 이게 이제 왜냐면 지금 MZ 세대 분들은 친환경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성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먹는 걸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화학 성분 같은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저런 이제 친환경 성분 있잖아요. 저런 걸 선호하는데, 그걸 어쨌든 마케팅을 또 잘했던 거죠. 두 번째가 바이오던스 하이드로겔 콜라겐 마스크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 제품인데, 저 마스크를 저렇게 딱 하고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저게 보이시죠? 피부에 그대로 흡수되는 게. 저걸 만들어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저런 것들을 원하는 걸 미리 사전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제품화한 거예요. 또 VT의 리들샷도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어쨌든 좀 일시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요새 화장품주들도 뭐 약간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좀 부진하지만 이게 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거 아마존이 직접 또 언급을 한 거니까. 그리고 요게 구글 트렌드인데, 여기 이제 어제 그 컨퍼런스에서 여기 이제 아마존의 고병철 이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시면 코리안 스킨케어 브랜드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코스알엑스예요. 그 아모레 퍼시픽의 이제 브랜드죠. 근데 이 회사하고 밑에 아노아, 이게 한국 인디 브랜드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화장품을 검색하는 것보다 특정 회사를 이제 검색하는 게, 그 얘기는 뭐죠?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화장품에서도 큰 변화가, 예전에 정말 구글 트렌드 보면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일시적인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로션을 새로 샀는데 일리은이라고 고보습? 근데 발랐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모레 거래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발라보고 나쁘지 않았는데, 저렇게 해외에서도 아마존에서도 직접 그 임원진이 저렇게 얘기할 만큼 검색 트렌드도 많이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K뷰티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또 ASM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노님의 신문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시장 한번 볼까요? 시장 한번 보고. 네. 한번 시황 체크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반도체가 빠지니까 이제 한 2,400억 정도? 어제 정말 힘들게 2,300억 들어왔는데 역시 그냥 한 번에 다 나가버리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4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뭐 이 정도 나가면 또 이제 절반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막 그렇게까지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장 초반보다 좀 더 늘어났죠. 거의 한 1,800개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미니 미국 선물이 그렇게까지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어쨌든 장전에 TSMC도 있으니까 한번 반전의 미를 한번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주시는 사이에 종목군들 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비만 쪽 한번 올라왔다가
뭐 대봉일에서 이런 애들 막 두 자릿수 급등 나왔다가 좀 빠졌고요. 이게 보니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IDT 관련된 이슈가 있고 수젠텍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이 개별적인 각각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같이 진단 키트가 보통 하나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각각의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좀 생소했던 종목 별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잖아요. 이슈 있어서 올라가는 차트 네. 밑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횡보하다가 밑에서 뭔가 이슈 있어서 올라가는 지금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얘도 보시면 이렇죠. 마니커도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데 뭔가 하나 이슈가 있으면 그거 그냥 열심히 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확실히 좀 높은 종목군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마가 날뛰는 오늘 장인 것 같습니다. 이유도 스토리도 모르는데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그 스토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또 뉴스를 좀 찾아보는 그런 상황. 근데 2차 전지가 뭐 LG엔솔 좋은 얘기 나온 것만큼은 좀 못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고 나서 종토방 보니까 똑같은 얘기네. 이런 호재에도 이 정도밖에 맥을 못 추나? 이럴 줄은 알았지만 씁쓸하네. 그러게 오늘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눌리고 풍선 효과로 그래도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는 살아남아서 갈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싹 다 팔아버리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수주 나왔다고 해도. 왜냐하면 지난 몇 년 전에도 수주가 많이 나왔지만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주권들이 27년, 뭐 26년, 뭐 저번에 벤츠는 28년 뭐 이렇게 공급하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제 2차 전제는 그래도 진짜 바닥은 찍었구나. 더 나쁠 건가. 이런 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재료지. 이거 가지고 막 예전처럼 고점 돌파하고 그러긴 좀. 근데 그걸 하려면 전 세계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 신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좀 올랐다가 좀 빠지고 그래서 전 적어도 이제 저점은 찍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답답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최근에 LG엔솔만 해도 지난 그 8월에 31만 원이었거든요. 주가 30% 넘게 올랐어요. 네네. 바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야, 야, 이게 오른 거냐 이럴 수 있지만 또 바닥에 사신 분들은 이거 한번 팔아볼까? 30% 수익 났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밸류가 LG는 아시겠지만 PER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밸류로 그냥 따지면 애널리스트 평가도 밸류 부담이 다 크다. 이게 보고서 읽어보면 공통된 의견이 밸류 좀 부담 있다. 그래서 좀 가긴 좀 당분간 좀 쉽지 않다. 이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서 공신했다고 그냥 50만 원 돌파는 아직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 또 오늘 눌려서 이렇게 좀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2차 전지의 어떤 시각은 그래도 최악에선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저는 이거를 뭐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코멘트 오늘 약간 메가리가 돈줄이 마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돈이 나가도 우리나라 쪽으로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우리나라를 별로 지금 좋게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스토리가 지금 비슷합니다. 작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왔었던 요인들을 정반대로 지금 뒤집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밸류업 지금 기대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더 배당률이 낮아요. 그리고 뭐 수출이나 이런 거 지금 MOM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내년 실적은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주요 산업군들 막 계속 거론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럼 뭐 약간 성장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배당이 좋은 것도 아니야. 정책적인 부분도 별로 없고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제 뭐 한 개슴츠레 하나 좀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일단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치 포뇨님께서 예스24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코멘트가 잠깐만요.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그치? 예스24 외국인이 많이 사도
물론 뭐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사면 모르겠지만 일단 점상 2번에다가 급등하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또 끝난 테마는 원래 한번 이게 오늘 좀 하락도 상위에 있잖아요. ES24.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투견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딱지 있으면 미수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힘이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어서 좀 달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서 물론 이제 이 종목 치고는 되게 많이 들어온 거긴 해요. 네. 전일에 2,700 들어왔고 지금 장중 수급도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잡히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런 종목에서는 훨씬 더 세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수급 쏠리고 올라가면 그때 뭐 잠깐 이제 들렸다가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외국인 사니까 저가 매수 해볼까를 강력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보면 그 외국인들이요.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제가 보니까 예스24를 안 산 게 아니에요. 계속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날도 18만 주 샀거든요. 그 예스24를 네. 사고 다음날 5만 주 팔고 또 한 며칠 후에 10만 주 샀다가 한 또 10만 주 팔아버리고 뭐냐면 계속 단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들어왔으니까 뭐가 이걸 굉장히 좋게 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과거 수급을 이렇게 지금 본 결과 네. 여기 외국인 어떤 외국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단기 매매하는 외국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며칠 후에 또 팔고 다시 또 사고 또 팔고. 그러니까 이 수급만 보고 이제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나 장기 투자해야지. 이거는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단기 매매 성향의 외국인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님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안의 신문 번호. 일단은 요거는 이거 다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요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 이제 중국 초부유층 세금 징수로 부양책 자금 마련 요거 아시죠? 다시 이제 중국 초부유층의 세금 걷어서 부양책 자금을 마련한다. 개인 세무조사 강화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증시 안으로 좀 돈을 묶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도 미국장에서 수익 보면은 22% 수익 네네. 세금 내잖아요. 그것처럼 20% 세금 부과를 한다라고 해요. 이러면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게 좀 막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열심히 지금 전인대가 또 월말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하려면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정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 지문 신문으로 그냥 잘라놨는데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도 좀 중요한 얘기죠. 그 미국 엔비디아 AI 칩 수출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국가별로 이제 수출 제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뜩이나 되게 잘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센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제목이 뭐였죠? 미국 엔비디아 AI 칩 AI 수출 칩 제한. 수출 제한 만지작. 네, 이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제 반도체가 무너질 때 이제 ASML이 SEC에 자료가 올랐다가 또 막 삭제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처음에 공개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기사들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밀리는 건가?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ASML 내용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고 SEC에 자료가 올라오니까 좀 그쪽으로 많이 쏠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도 반도체 잘 나가고 있는 이런 AI 가속기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부담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소리가 바탕에 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원전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컨스텔레이션이랑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미국 기업들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단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으로 찍히는 게 좀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화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많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수익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에 대한 사용 부분들이 필요해서 다시 재가동하는 이슈로 이제 컨스텔레이션 이런 종목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큰손 빅테크 AI 뭐 이제 키울 전기 사용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확실히 좀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전력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덜
잘라온 것들이 더 있는데 이거 뭐 또 따로 이제 원전 ETF 뭐 수익률 되게 좋다 이런 기사들도 오늘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원전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회사가 다르거든요. 엮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었는데 또 저희에서 빅테크 전력 확보에서 이제 원전 ETF 1년 새 60% 올랐다. 원전 ETF 네. 1년 새 60%. 물론 여기 안에 변압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좀 이름이 타이틀이 이렇게 원전으로 달려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좀 주가 눌려 있는 거에서 이벤트 플레이를 하고 싶다. 나는 뭐 비만도 싫고 2차전도 싫고 다 싫다라고 하시면 이거 이제 좀 굵직한 거 있죠. 인도 IPO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전적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최근에 화신 같은 기업은 바닥권이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SL이라든지 이런 쪽은 별로 변동도 없었고요. 특히나 이게 핫해지게 되면은 SL 같은 경우 이전에 또 이제 인도발 영향이 크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다시 나올 수 있고, 또 자동차 주는 그 배당 매력도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너무 싸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는. 그래서 뭐 배당 매력도에다가 인도 쪽에서도 잘 되고 하면 시세 차익도 분명 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시장에서 별로 주목도 안 되고 있고 주가 추이도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가 이게 저는 이슈가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모멘텀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22일 맞나요? 22일. 22일 네, 다음 주에 상장. 22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17일에 상장액이 확정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문도 그렇고 장 흐름도 그렇고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AI 관련된 거 빼고는 다 전반적으로 안 좋다. 미국은 그나마 나은데 다른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거 아니에요. 뭐 전력이나 뭐 AI 반도체나 뭐 AI 땡땡땡 뭐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약간 좀 많이 지지부진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신문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잘 봤습니다. 수급이 어때요? 더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2,900억 더 많이 팔고 있네요. 매도 규모가 더 커졌어요. 3,000억 가까이 팔고 기관도 1,600억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560억, 기관이 400억 이렇게 던지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3,600억. 이렇게 던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반도체 반응한 거겠죠 오늘. 왜냐하면 그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한 2,100억 정도 여기에 매도가 잡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주도 조금씩 파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다음에 운수장비 쪽은 조선하고 방산 쪽인데 이쪽도 파는 거 보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섹터도 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또 미국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줄여놓지 않은 또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반면에 오늘 그 통신주 또 서비스업은 아마 네이버 같고요. 그다음 뭐 증권업종, 보험주, 그러니까 건설업까지 이거 많이 사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은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좀 밸류업이나 좀 못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소외된 거. 네. 이런 쪽을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은 좀 매수는 하고 있다. 근데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진 않기 때문에 지수는 당연히 이제 위에 주도주 빠지면 뭐 당연히 빠지는 건데 그 못 올랐던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외국인도 일단 소극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뭐 증시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증시가 조금 이제 미국과 달라지려면 어차피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반복되지만 이게 급 나가는 날은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어쨌든 이렇게 좀 급 나가는 날 이렇게 밑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면 좋은데 항상 이제 기관들도 이렇게 뭐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팔 때 같이 파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 금융투자가 또 외국인 선물 매도라 좀 이제 맞물리면서 팔다 보니까 이 기관 외국인이 동반해서 사지 않는다면 증시가 어쨌든 좀 오르기는 오늘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수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무지개님도 그렇고 ASM의 실적을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일 있을 TSMC 실적 내일이죠?
오늘 이제 장전. 그렇죠. 오늘 장전이죠. 그러면 TSMC 실적을 가지고도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TSMC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TSMC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월간 너무 데이터가. 상식적이라고 좀 말씀드리시면 매월 실적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종합해 보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관건은 TSMC도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 그게 문제죠. 이게 실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냐.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한 번 더 충격 받는 거고. 근데 지금 TSMC는 또 ASML하고 좀 다른 게 네. 주 고객사가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긴 또 AI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ASML과 다를 수는 있어요, 사실 좀. 예. ASML의 주요 고객사 인텔과 삼성전자거든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들과 좀 결이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만 기대가 워낙 또 높기 때문에 TSMC의 가장 큰 문제는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거를 이제 깨부실 수가 있는 높은 수치가 또 나오느냐. 오케이.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TSMC가 내일 좋은 이야기 좀 하고 설비 투자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오늘 이렇게 떨어진 하이닉스 삼전은 다시- 그렇다 예. 치고 하이닉스는 오늘 살짝 매수해도 괜찮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차피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상황이니까 확인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그 부분에선 좀 공감을 하는데 물론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ASML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충격으로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치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선제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하이닉스를 먼저 사지 마시고 네. TSMC를 그냥 먼저 사놓으신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급등하면은 그날 팔고 이제 우리나라 장에서 따라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차 공격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블랙웰이 완판된 것도 맞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도 나뉘잖아요. 지금 레거시 쪽이랑 아예 HBM 쪽 이쪽에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뭐 선제적으로 어쨌든 튀기는 건 TSMC니까 똑같이 만약에 튀긴다고 하면 하이닉스보다는 그쪽이 더 많이 튀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채널에서는 좀 믹스를 많이 하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믹스를 많이 하자. 우리나라 거랑 이제 해외 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를 했으면 저기 밖에 거에서는 좀 속도감도 있고 변동성도 좀 더 있고 주도 쪽으로 보는 거고 만약 하이닉스 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지수로 해서 좀 믹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언급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 밸런스가 상당히 좀 뛰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쪽이 좀 무너져도 한쪽이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믹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부장을 때리는 게 더 수익률은 좋죠. 근데 이제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사님도 내일 TSMC 실적에 따른 영향, 오늘의 전략 이런 걸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TSMC가 좋은 실적은 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빠진 건 엔비디아 펀더멘탈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규제 이슈, 그러니까 뭐 그 반도체 상한선 걸겠다, 뭐 바이든의 그런 얘기 있고 또 ASML이 어쨌든 세계 최대 또 장비 회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또 이제 차익 매물을 또 불러일으킨 그런 좀 악재가 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엔비디아에 그러면 뭔가 지금 기스가 났나? 왜냐면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의 빅테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긴장을 해야 될 건 다음 주 같아요. 다음 주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들 멘트가 더 중요하지. 사실 ASML은 엔비디아한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음 주 빅테크. 네, 다음 주 빅테크가 이제 줄줄이 발표할 텐데 이들이 다 고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투자를 발표한다. 이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또 맞는 거죠, 한번 잘못하면.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블랙웰이 좀 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면 또 예상보다 빠르게 생산이 되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뭐 벌써 공급됐다 뭐 뉴스도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제대로 좀 맞춰준다면 뭐 또 새로운 그러니까 뭐 엄청난 수요가 또 증가해서 뭐 주가가 계속 오르긴 또 쉽지 않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는 좀 오히려 견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예고편으로 일단 오늘 TSMC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예고편이 이제 오늘 그 프리뷰. 나오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숫자보다는 예. TSMC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지. 예. 근데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얘기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이미 저도. 젠슨왕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하창 본부장 얘기처럼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 그냥 그러니까요. 빼고 싶으면 그게- 안 좋게 빼버려요.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래서 아까 제가 S&P 500도 좀 비싸니까 좀 팔고 싶은 외국인 지금 미국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포장을 약간 좀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냥 빌미가 돼서 그래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빠질 때 제가 아까 ASML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근본적으로 뭔가 AI의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그냥 좀 차익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반대로. 근데 이게 우리 예상 못한 뭔가 AI 문제가 생겼거나 그게 발견되면 이제 그때는 사실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발표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뭐 제가 말씀드린 후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제 주가는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 주가는 근데 뭐 그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떼부자님이 염블리님 말씀 주옥 같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옥 같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에요, 칭찬. 바로. 그리고 이제 하나만 저 자료를 하나 더 갖고 오긴 했는데 네네. 요게 사실 AI랑 다 연결은 돼요. 보면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샘 알트만이 이제 최근에 자기 블로그에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개인별 AI 팀을 갖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나를 재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회계사가 한 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뭐 이렇게 나의 여행 스케줄을 관리할 비서가 있는 거고 이런 시대가 이제 몇 년 안에 올 텐데 근데 그걸 하려면 많은 에너지와 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레오폴드 아셈브레너가 지금 이제 안 좋은 일로 오픈 AI에서 이제 퇴출됐죠. 이 사람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천재인데 얼굴 천재 같은데. 그냥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얼굴 되게 잘생겼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10조 달러 회사가 나올 수도 있대요. 지금 세계 최대 회사가 3조 달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앞으로 근데 이분은 이제 AI를 잘 아니까 또 낙관적으로 얘기는 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핵심 뭐냐면 밑에 있어요. 미국 전력 생산량의 20% 이상. 요게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 그래서 수조 달러가 투입돼야 된다. 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AI랑 아까 이제 뭐 전력기기 예조해 주셨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주가 올랐다고 우리가 거품으로 볼 게 아니라 주가 올랐으면 빠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보시면 사실 장기 투자할 수 없잖아요. 큰 흐름을 보면 많은 이런 이제 미국의 CEO들이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항상 들어오는 게 저도 요즘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에너지하고 전력 얘기만 해요. 반도체 얘기는 기본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력기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그게 고민이죠. 너무 올라서 사실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언젠간 급락할 수 있거든요. 예, 화장품도 한번 그랬었고 그런 구간에서 공부를 좀 미리 해놓으시면 또 좋은 기회가 또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또 베인 캐피탈에서도 나왔던 자료인데 미국 전력 수요 전망이에요. 이런 이제 전문 기관에서도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그 증가분이 앞으로 44%나 차지할 거래요. 이게 뭐죠? AI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원전 필요하죠. LNG 필요하죠. 그러니까 LNG가 필요하면 조선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하고 AI랑 연결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을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예, 또 LNG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제 그 주가만 보진 마시고 이 큰 흐름에서 반도체도 보시되 이 전력기기. 근데 이런 전력기기나 에너지 기업들이 좀 아쉬운 건 미국의 큰 회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시총이 많이 큰 그런 기업들이 언제가 나오겠지만 그게 좀 부족한 게 좀 아쉽지만 미국과 한국 기업들을 좀 잘 한번 이런 트렌드를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AI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나라도 뉴스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송전망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네. 원전 이제 가동은 하는데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결국 재생에너지, 원전, LNG 모두 필요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선 다 전력망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뭐 가스터빈 이게 이제 기자재죠. 뭐 전선, ESS 이런 이제
그 대용량 뭐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기자재도 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산업이요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공부를 해보시면 또 되게 커요. 예, 종목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되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노님이 또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 네. 염미사님이 한 번 더 좀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는 부분인 건데 전력 수요는 원래도 좋은데 이 AI 붙은 걸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전력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10이라면 지금 강도는 뭐 20, 30까지도 이게 AI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 거기다 또 지구 온도도 낮춰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 또 전력 수요도 필요하니까. 무언가의 패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의 패턴을 찾는 데는 AI가 어느 분야에서나 다 쓰이고 네. 있으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번 노벨상도 AI 관련된 걸로 네. 싹쓸이 또 갔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임상 실험 최근에 임상 1, 3 실험하는 게 원래는 뭐 탈락률이 50% 뭐 60% 이랬었는데 지금은 성공률이 오히려 89%로 맞아요. AI 네. 써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AI 가지고 저런 전력 아껴서 저전력 고효율로 하는 거는 AI가 못하나? 그것도 할 수 있겠죠 어느 시점에서. 근데 그 기술 발달하면 아마 그것도 연구하고 있겠죠. 뭐 미국 당연히 빅테크.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사람의 뇌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네, 왜냐면 맞아요. 저게 돌아가는 게 딱 들어있는데 전력은 거의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는 걸로만 해가지고 딱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진짜 그죠, 신기한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붙은 거, 전력 인프라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좀 길게 보면은 충분히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좀 확실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요즘에 막 이렇게 관절도 잘 나오고 예, 맞아요. 거기다가 똑똑한 AI 딱 그죠. 입혀버리면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게임 테슬라 그 옵티머스 보고 좀 사실 섬찟했어요. 그거 보고 진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진짜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진짜 생각해서 인간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펫으로 꼭 하나. 네. 그래서 해야 그게 좀 펫 맞아? 우리가 펫 때린 거 아니야 형? 형 나보다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펫을 키워? 그러니까 좀- 형보다 똑똑한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겠어? 그거 불가능하잖아. 리트리버 키우듯이. 네. 왠지 나보다 똑똑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얘가 맞는 결과로 나올 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 것 같아요. 너가 맞았었네? 그러면 시키는 대로 내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 와 쉽지 않은 세상이 오는 근데 것 그게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그러니까요. 진짜 바로 이제 예, 나오잖아요. 얼마 안 몇 년 뒤에. 그쵸, 맞아.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대중화돼서 아이폰 딱 나온 것도 제가 뭐 20살, 19살이었으니까 15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막 대중화된 거는 진짜 15년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딱 왔잖아요. 15년 만에. 그러면은 이제 진짜 5년, 10년만 지나도 맞아요. 어마어마한 특이점이 온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 마지막으로 살짝 보다가 오늘 그냥 요 정도에서 더 떨어지진 네. 않는 것 같습니다. 네. 1% 하락 2600. 딱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고 코스닥도 0.8% 하락 767. 참 진짜 무풀이다 무풀. 노관심. 안물안궁. 안물안궁장 코스피 코스닥이 요 정도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오늘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또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토리를 따라서 모멘텀을 따라서 잘 움직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그만큼 큰 장이니까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조합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김장현 본부장의 매력대로, 또 연블리님은 또 나오셔서 자료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 분 케미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여미사님 오프닝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보노의 그 뭐죠? 네이버 프리미엄? 주식 이야기.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이것도 네이버 검색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아침은 투자팀이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